지금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사님이 정쟁을 만들고 있어요. 특검 수사를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사의 부하예요. 아니, 철저히 밝혀야 하고 하는 게 무슨 정쟁입니까? 지사님 입장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 부하 공무원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김동연 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정부에 계실 때부터 여러 차례 뵌 적이 있고 또 경제 관료로서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관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사로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이 넘는 우리나라 제일 큰 광역단체지요.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이 있습니까? 공무원은 그 소방대원까지 합쳐가지고 17,000명 정도 있습니다. 일선 시군까지 합쳐서 아닙니다. 도청과 그 소방대원만 일선 시군까지 합치면 모두 몇 명입니까? 일선시가 하면 3만 명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양평 공흥지구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단월위원장이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수사 과정에 무시, 강요 당했다는 언급이 유서에 18번이나 나오고 그다음에 특검 조사를 받은 다수의 공직자가 나도 심경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유서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모만 공개가 됐고 그다음에 특검 사무실에 CCTV도 없다. 계속 강요당하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가 강압수사로부터 제대로 된 수사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민주화의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였거든요.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상할 수 있는 특검을 하면서 특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지사님의 부하예요. 부하이고 많은 공무원들이 본인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서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강압수사가 있었다. CCTV 녹화도 하지 않았다. 유서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래서 많은 경기도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지사께서 유서 내용을 확인해 보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또 경기도 공무원의 입장을 대신해서 어떤 의견을 낼 생각이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뭐 유서를 보질 못했고요. 그게 아마 그 뭐 공개되거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지는 몰라도 그냥 언론에 난 정도만 알고 있고요. 지사로서 우리 군의 직원이 뭐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고 또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 문제가 정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직원이 우리 군의 직원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안타깝고 비통스럽지만 또 한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정쟁화 시켜가지고 또 고인의 죽음을 정쟁하는 것도 안타까워서 이 두 가지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정쟁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유서의 내용이 밝혀지고 사망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수사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되면 밝혀질 일 아닙니까? 그것까지를 정쟁적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 문제를 놓고 그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쟁이 벌어진 게 사실 아닙니까? 아니 정쟁은 상대가 있으면 뭐 그걸 다 정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수사받던 공무원이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그 유서가 있는데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거기에 강요, 무시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밝히는 것을 정쟁이라고 표현하시는 겁니까? 아니, 최소한 이래 묻겠습니다. 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죠. 조사해야죠. 네. 그럼 지사님은 아무 입장이 없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고 우리 직원이 그런 일을 겪은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 자체나 사망자의 유서대로 보통 사람이 사망할 때는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도 사망할 당시의 서류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현직 위원장이 사망할 때는 뭔가 억울한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부하 직원들의 억울한 것을 좀 대변해주고 이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과정은 분명히 좀 밝혀져야 될 것 됐습니다. 같고요. 짧은 시간에
아니 의원님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 폄훼되거나 지장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지금 정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사님이 정쟁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특검 수사를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왜 정쟁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지사의 부하예요. 아니 철저히 밝혀야 하고 하는 게 무슨 정쟁입니까? 지사님 입장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내 부하 공무원 중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 정쟁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의원님께는 지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실 뭐 군 직원들 굉장히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의원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자, 가지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특검의 시간이 없어 그 정도 문제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이다리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도 재정 자립도가 취임 당시 55.7%에서 올해 45.5%로 낮아졌고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020년 4.53%에서 작년 11.95%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3조 3,800억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할 때 이재명 당시 지사는 기금 영유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추가 세금 부담은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기금 차입에 따른 용자이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모두 2조 1,137억 원을 일반 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께서 과거에 이 점에 관해서 한 발언들을 제가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난지원금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흐르고 있어서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방향도 안 맞고 재정 여건도 없다. 노이즈 마케팅인지 다른 이슈를 덮으려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전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나서 난리가 난 국정자원 여기에 액티브를 2개 더 설치해서 동시에 2개를 가동하고 가동되지 않을 때 예비까지 가동하는데 3조가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뿌린 재난지원금만 가지고도 이런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방금 조금 전 민주당 의원님 질의에서도 경기도가 정보 시스템 서버 전산실의 96개 프로그램 중에서 71%가 무려 비중화가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돈을 아껴서 그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에 하신 말씀과도 맞지 않고 또 국정의 우선순위와 맞지 않아요. 이재명에서 지사님. 예. 그 부채 비율 문제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채는 소위 그 비금융 부채로 의원님 알다시피 그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 사면 채권 사는 그런 부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이 끝났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총리를 그만둘 때 국가 채무 비율은 36%가 안 됐다. 지금은 51%를 넘었다. 문제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 불과 몇 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대단히 경계합니다. 물론 나라와 경기도는 다르지만 평소에 이런 의견을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도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말의 신뢰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제가 행정가로서의 김동연 장관과 지사로서의 장관이라는 평가가 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